자, 우리 2차 함수 일반형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풀어진 겁니다. 쭉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완전 제곱으로 묶어져 있었잖아요. 그치?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묶어진 형태, 완전 제곱으로 묶어진 형태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이 점은 보자마자 바로 꼭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뭐고? P, Q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칭축 같은 경우 꼭지점 X좌표 읽으면 되니까 X 이퀄 P 이렇게 대칭축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은 자, 이것도 보고 꼭지점이 얼마겠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먼저 묶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면 꼭지점과 대칭축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칭축을 찾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요거랑 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게 왜 같게 되는지 완전적으로 직접 묶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지점에 잡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저렇게 적혀 있잖아. 그거 얘를 굳이 외우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묶으면 됩니다. 표준형 이렇게 완전적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꼭지점 찾는 거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묶어볼 테니까 귀찮아서 여러 번 안 할 거야. 한 번만 할 거야. 네.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귀찮지, 실제로 숫자로 완전적으로 묶는 거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귀찮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보여줄게요. A 묶으면 X제곱 A분의 B X 플러스 완전제곱 묶기 위해서 1차 함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의 반의 제곱. 자, 이 녀석. 자, 저 녀석은 지금 문제에 원래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됩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안은 뒤에 원래 그냥 있었잖아요. 자, 완전제곱 묶는 데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야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얘가 나가면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 맞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얘가 괄호 밖에 나오면서 이 a랑 곱해져서 나오니까 얘가 약분돼서 이거 하나 없어질 거라고. 두 개 중에 하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c가 남아요. 자, 이렇게 완전적으로 묶어지고, 야는 통분을 할게요. 4a로 통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쌤, 얘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 돼요? 자, 이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4a 약분하면 c 되지, 그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형태로 됐으니 우리가 꼭지점 읽을 때 뭐고?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된다. 괜찮아요? 되거서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됐을 때 이걸 외우려 하지 말고요. 완전제곱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 그지? 근데 숫자에서 계산을 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문제에서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A, B, C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A가 2차의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그지? 자, 은서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A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랬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여야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가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음수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 음수.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야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AB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형으로 봤을 때 이거 그대로 두고 묶었을 때 얘가 대칭축이잖아.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AB의 부호가 만약에 같으면, 자, 이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B가 둘 다 양수면 양수죠. AB가 둘 다 음수여도 양수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AB의 부호가 같으면, 즉 AB의 곱이 양수이면 얘는 무조건 뭐다? 대칭축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Y축의 왼쪽 편에 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된다면 대칭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AB의 부호가 다르니까 A분의 B는 음수잖아. 음수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된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양수라고요. 그러면 Y축의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 또 그래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 AB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건지 추측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자, C는 상수잖아. X가 안 닮았다면 X가 0일 때의 값이 Y는 C잖아. 결국 이 C가 Y절편이거든요. 알겠지? X가 0일 때 값이니까. 이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아래로 예를 듭시다. 이렇게 될 건지, 0보다 크다, Y절편이 위에 있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될 건지, 0보다 밑에 이렇게 지나갈 건지 C의 부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혹은 그래프를 보고 C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다. 자, 193쪽을 한번 봅시다. 193쪽. 자, 193쪽을 보시면 1번 유형 보자. 이차함수의 꼭지점과 축 후,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봐봐. 뭐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이거를 지난다. 자,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지? 은사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뭐뭐의 해 또는 근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그렇지. 어디에다가? x의 좌표 값은 x에다가, y 좌표 값은 y에다가. 자, 그럼 y 뭐? 마이너스 11.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은 어차피 의미가 없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야가 마이너스 7이니까 k가 얼마야 되겠노? 4여야지.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1이 될까 아이가. k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k가 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까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될 거라고.
자, 이렇게 완성해 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봅시다.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이거 완전적으로 묶으라 그랬지, 그지? 한 번만 해보자. 자, 실제로 수에서의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이너스 2인 이유는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 되잖아, 전개하면.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1차 함계수 마이너스 2의 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1차 함계수 반의 제곱이 뒤에 와야 완전 제곱 묶어지는데 얘는 원래 문제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빼서 내가 균형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실제로 값은 뭐고? 0이잖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고? 완전 제곱을 묶기 위한 거야. 내가 모양을 변형시키려고 있는 거지. 얘가 뭐 값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야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야는 이제 뭐고 완전 제곱 묶는데 방해되니까 활로 밖으로 나와야 될까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자 여기까지 묶으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가 나오면서 항상 이 괄호 앞에 있는 수랑 곱해져서 나와야 되니까 얘랑 곱하면 2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남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은 뭐지? 1,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b 해가지고 대칭축을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대칭축 쉽게 구하는 방법 있잖아. 꼭지점에 x좌표 읽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대칭축 x는 얼마? 1 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꼭지점과 대칭축 찾는 것까지 됐죠?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확인 1번 한번 풀어봐봐요. 자, 이차함수의 두 그래프가 꼭지점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앞에 녀석 꼭지점 찾고, 네, 뒤에 녀석 꼭지점 확인해주면 되겠죠? 됐지? 자, 빨리 한번 풀어봐요. 자, 봅시다. 확인 1번.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자, 집중해라.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지. 자,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 묶기 위해서 뭐다? 일단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 계수, 이 녀석, 야가 1차잖아 2차 1차잖아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와야 된다고. 됐나? 자, 근데 이 녀석은 뭐다? 내 마음대로 넣은 녀석이단 말이야. 원래 지금 문제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2의 제곱 4가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넣었으니까 어떻게 되겠노? 빼줘야 될까,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야는 지금 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뭐고, 값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고 변화가 없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0입니다. 0.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쓰는 이유는 뭐다? 완전 제곱을 묶는데 여기까지가 필요하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가져온 거단 말이야. 그러면 야는 완전 제곱 묶는데 필요 없으니까 너는 괄호 밖으로 나가. 됐나?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뒤에 7은 원래 있던 녀석이야. 그냥 그대로 붙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추가한 녀석은 이 부분이단 말이야.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똑같잖아. 그지? 그래 모양을 변형해 준 거야. 내가 완전 제곱을 묶어내려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왜? 그렇게 하면 나는 꼭지점과 대칭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나가 제곱 4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나간다 해서 플러스 4잖아. 그럼 뒤에 7이랑 해서 플러스 11 될 거라고. 됐나?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묶어진다라고 했잖아.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묶어진다, 아이가. 됐나? 그럼 이걸 보고 꼭지점 찾아라. 뭔데? 마이너스 2, 11.
x 좌표는 반대로, y 좌표는 그대로. 앞에서 우리 연습했잖아. 자, 이게 꼭지점이야. 자, 내가 찾아낸 꼭지점은 얘야. 근데 뒤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 자, 이 녀석의 꼭지점도 마이너스 2,11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두 녀석의 꼭지점이 문제에서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같다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묶어 보십시다. 자, x제곱에 1차 함계수 야잖아. 인마의 절반, 반 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a지. 맞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이야. 자, 이건 없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없애줘야 될까, 얘가. 플러스 b. 됐죠? 자, 얘는 부호가 양수라서 뭐 굳이 괄호 안 묶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했다. 완전 제곱 문제 어디까지? 요만큼만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노? x-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입니다. 자, 이 녀석 꼭지점은 뭐겠노? 운수야 불러봐라. 또 안경 없어 또 앉아가지고 휙 하고 있다. 안경 챙겨 댕기래. 안경 안 꼽으면 내 집에 보내놔야겠나? 아니, 어? 자, 뭐고?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x 좌표는 부호 반대로, y 좌표는 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이게 꼭지점이란 말이야.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얘여야 된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제곱은 얼마? 4. 마이너스 4에 얼마를 더해야 11이 되겠노? 마이너스 4에 얼마를 더해야 11 되노? 15 아이가? b는 15. 됐나? 자, 쌤은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할 거야. 2차 계속 양수니까 난 얘를 보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로 그냥 바로 뽑아낼 거라고. 됐지? 그러고 나서 얘를 전개를 할 거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얼마? 4 더하기 11이니까 15 이래 될까 얘가. 그제? 그럼 야가 b고 야가 뭐? 마이너스 2a이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b는 15고 똑같이 나오지 그지? 훨씬 편하잖아. 굳이 완전 제곱 내가 안 묶어도 된단 말이야. 니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문자를 달고 완전 제곱 묶으면 어색해서 이걸 잘 못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거야. 개수를 야랑 야와 같아야 되고 야랑 야와 같아야 되네. 그럼 b가 15고 a는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나? 이거 2차 함수 식 구하기 2차 방정식 식 구하기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쌤 계속 얘기하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라 했노? 같은 녀석이 그랬다. 몸통이 같다 그랬다. 쌤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하던 방법이잖아요. 아니요, 그냥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을 보고 2차 방정식 찾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거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식을 보고 해를 찾고, 식을 보고 꼭지점 찾고, 그러면 해를 보고 식을 찾아냈으면 꼭지점 보고 식을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됐나?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 봐봐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려라. 잘 그리면 되죠. 응?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뭐 완전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y 절편 표시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라. 대충 그리고 꼭지점이랑 y 절편만 얼마다라고 거기에다 딱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그래도 임마가 뭐 알고 그렸구나 라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y는 2분의 1x 제곱. 자,
y는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3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훈서야, 뭘 해야 된다고? 꼭지점하고 찾아야 되니까 일단 완전 제곱으로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완전 제곱으로 묶읍시다. 그러면 y는 2분의 1을 묶어내고 x제곱. 자, 그 다음 뭐겠노? 뭐 써야 되겠노? 괄호가 있잖아 지금. 2분의 1을 묶어낸 상황이야. 얼마여야 되겠노? 2x를 하면 괄호 풀면 야가 2x가 되겠나? 야가 원래 2x였는데 4x여야 2분의 1이 전개되면 분배될까? 얘가 2분의 1x제곱 2x제곱 약분돼서 2x제곱은 2x 4x가 돼야 이 괄호 풀었을 때 2x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얘가 됐지? 자,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얼마고?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은서야 1차 함계수가 얼마고? 4의 반의 제곱. 그래,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야인데 이거는 없던 거니까 다시 빼줘야 된다고.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 그대로 붙이면 주면 되겠지. 그리고 완전 제곱 뭉대 필요 없는 녀석 야는 나가. 왜? 여기까지만 쓸 거거든. 2분의 1에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지. 얘가 나가면서 야랑 곱해졌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뭐고? 플러스 1만 남겠죠. 됐나? 자, 완전 제곱 묶는 거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야의 꼭지점은 꼭지점 불러봐. 얼마야? 응? 마이너스 2 컴마 1. 그래. 자, 그러면 꼭지점이 나왔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항 빵차, 1차, 2차, 제일 높은 차항의 개수 2분의 1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양수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네,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여야 돼. 자,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1 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동적으로 뭐다? y절편은 양수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좌표를 표시하자고.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y절편 얼마?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3이다 말이야. x가 0일 때 값이 여기 3 이렇게 쓰면 끝이라고 이게. 그래프 그리는. 됐나? 답 1번입니다. 그래서. 됐죠? 자, 확인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확인 2번.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일단 그걸로 묶어 놔야 된다. 알겠지? 뭐 2가 있으면 2로 묶으면 되고 3이 있으면 3 묶으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묶어내자고. 됐나? 자, 그럼 여기 뭐겠노? 그 다음에 자, 생각해봐라. 이거 플러스인데 묶어내면 얘가 플러스가 있으면 되나?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 되잖아. 전개했을 때 원래 모양하고 달라지면 안 돼. 그럼 나는 문제를 바꿔버린 거야. 내 맘대로.
알겠지? 나는 이거 풀으라 했는데 딴 걸 풀면 안 되잖아.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풀어야 될 거야. 그럼 야는 마이너스 6x 해야 되지. 1차 함계수에 얼마 필요하다고? 반이 아니잖아. 1차 함계수 얼마? 1차 함계수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완전 제곱 묶으려고 하면? 그래, 반의 제곱. 반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제곱하면? 그래, 9. 9가 와야 된다고. 완전 제곱 묶으려면. 알겠나? 1차 함계수에 반의 제곱이 뒤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내가 문제 없던 녀석이야. 존재하지 않던 녀석이니까 내가 문제를 바꾸지 않으려면 얘가 상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9를 해줘야 된다고. 됐나?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그냥 그대로 온 거고. 자, 완전 제곱 온 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필요하다고. 너 나가. 나가는데 이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나가니까 얼마? 플러스 9가 될 거라고. 뒤에는 마이너스 5가 있고. 자, 여기까지 묶으면 뭐가 되노?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됐고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지? 끝났단 말이야.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9 빼기 5 계산할 줄 모르나? 할 수 있잖아. 끝났다고. 그럼 야의 꼭지점은 뭐예요? 얼마? 뭐? 꼭지점 얼마? 플러스 우리 안 하잖아. 3,4. 그지? 굳이 플러스를 할 필요 없잖아. 그냥 3,4. 우리가 숫자만 얘기하면 양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 음수일 때만. 그지? 자, 3,4가 꼭지점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좌표 평면 상에 3,4라는 꼭지점을 표현해보자. 뭐 여기쯤 있겠지. 3,4. 최고차항이 양수니 음수니? 최고차항이 양수니 음수니?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일 때가 가장 높단 말이야. 그럼 야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자, y절편을 확인해야 된다. y절편 얼마입니까? y절편 얼마입니까? y절편이 뭔데? y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y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응? x절편과 y절편 구하는 방법. y절편 어떻게 구해야 되노? 아까 쌤이 그래프 개형할 때 설명했다 아이가. y절편 구하려면 x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될까 아이가.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이고 y가 0일 때 x값이 x절편 아이가.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고? x에 0 집어넣으면 어디 0 나오노? 근데 어디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 여기 있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어디 넣어도 상관없어. 네가 보이는 식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x에 0 집어넣어서 값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x에 0 집어넣는데 어째 4가 나오노? 어디다 집어넣는데? 응? 네가 지금 0,4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0,4가 나왔냐고. 어느 식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있다. 어디에 넣는데? 네 번째 여기 0 넣나? 0 넣으면 0 빼기 3 얼마고? 0 빼기 3이 얼마고? 마이너스 3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어? 플러스 9. 에 마이너스가 달렸어. 그럼 얼마고? 에 4 더해서 얼마고? 마이너스 5잖아. x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5라고. y절편은 마이너스 5단 말이야. 자, 제일 쉬운 방법 여기 있잖아. x에 0, 0 집어넣으면 얼마? y 마이너스 5만 남잖아. 아까 했잖아. 아, 진짜. 응? 집중하라고. x가 0일 때 값 마이너스 5, 뭐 대충 여기다 칩시다. 그럼 뭐 여기 지나면서 여기 지나려고 하면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소리 애가.
이딴 식으로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자, 1사분면 지나고 2사분면 텅텅 비었네. 3사분면 여기서부터 지나고요. 4사분면 여기 지나고 있잖아, 이미. 그지? 여기도 뭐 지나고 있고. 그죠? 안 지나는 거 깨끗한 거는 뭐지? 요 부분. 2사분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 말이야. 되겠나? 자, 요렇게 하시라고.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응? 왜 그럴까? 쌤이,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조금, 강하게 얘기가 자꾸 나오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틀려도 되는데, 네가 자꾸 머뭇머뭇 하잖아. 내가 어디다 집어넣는데 물어보면, 쌤 여기에 넣었는데 안 나왔어요. 편하게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뭐, 니 지금 몇 번 얘기하노? 뭐 때려? 쌤이 깨물어? 아니잖아. 왜? 편하게 얘기하랄까? 그러고 얘기하고 틀리면, 아, 저렇게가 틀렸구나. 다음에는 저렇게 안 하면 되겠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못하고 틀릴까봐 네가 왜 걱정을 하냐고. 쌤 얘기했잖아. 틀려도 된다고. 틀리면 쌤 수정해줄게. 그냥 편하게, 빨리빨리 하라고. 이래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 니는 고민을 하지 마. 고민 쌤이 그거는 해결해 줄 테니까 고민은 네가 하지 마. 알았지? 그럼 자꾸 틀리면서 자꾸 쌤한테 얘기 듣고 한 100번 얘기 들으면은 응? 그럼 지겨워서라도 알지 않을까? 괜찮아. 쌤 틀려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틀리면 또 하고 틀리면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완전 저거 먹는 거 잘 안 되면 계속 연습하면 되지. 될 때까지 연습하면 되잖아. 제발 좀. 그리고 쌤이 했는 얘기 정신 차려 듣고 기억하려고 애를 써. 금방 했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자, 194쪽 3번 유형 봅시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증가감소. 이 증가감소 얘기는 뭐냐면, 자, 꼭 지점 기준으로 좌우의 그래프 상태를 보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는지 그걸 판단하라는 건데, 결국은 이건 뭐고?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3번 봅시다. y는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자, y는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쌤은 그냥 대충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니들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니 일일이 완전 제곱 묶어 가면서 합시다. 자, 봐봐리. 얘 괄호 풀어가 전개한다 칩시다. 3x 제곱 요 있잖아. 요렇게 하면 3이 6x 맞지? 그제? 그 다음에 플러스 1차항 계수 2의 반 1 제곱해봐야 1이단 말이야. 1차항 계수의 반이 아니고 반의 제곱이 와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녀석이기 때문에 내가 빼줘야 문제가 변화가 없단 말이야. 됐지? 자, 완전 제곱 문제 필요 없는 녀석은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여기까지만 필요한데 이 녀석이 뭐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괄호 앞에 3이 있잖아. 됐지? 괄호 밖으로 나온 마이너스 1은 얘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하고 뒤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정도야. 산수는 그냥 할 수 있잖아. 그치? 됐나? 그래서 얘의 꼭지점은 뭡니까? 꼭지점. 은서야, 뭐고? 빨리!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 뭐 1초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0.1초만 나와야 돼. 자, 꼭지점이 나왔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니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이고 y 절편이 얼마입니까?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 얼마예요? 네, 2. 양수는 이제 플러스 붙이지 마라. 숫자만 얘기하면 된다. 음수만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 그래프 그리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꼭지점 아래로 볼록이고, 자, 뭐고? y절편 2라 했잖아. 자동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자, 그러면 어디?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 대칭축의 오른쪽, 대칭축이 여기 뭔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 값이 이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그래프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y는 점점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여긴 그래서 x 증가, y도 증가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x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래프는 저 위에 있다가 점점 내려오잖아. 그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잖아.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자리잖아. 어디? 마이너스 1의 왼쪽, 요쪽에 있는 자리에서 그렇단 말이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뭐고? 답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이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3번 해보세요. 3번. 확인 3번 풀어봐요. 자, 봐봐리.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뒤에 셈 이놈의 쓰기가 미지수인데 어째 할 수 있어요? 난 몰라 못한단 말이야. 지금 상황은.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문제에서 힌트를 준단 말이야. 뭐? x가 3보다 작으면, 자, x가 3보다 작으면 x가 어떻게 해?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대. 자, 최고차항이 음수야. 그럼 요렇게 됐어. 그지?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의 왼쪽은 어떻게 되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지. 왜? 올라가고 있잖아. 대칭축의 오른쪽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잖아. 3보다 작을 때 뭐라 했노?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결국 뭐야? 이 3이란 녀석이 뭐다? 대칭축이라는 소리야. 여기가 3이라는 소리입니다. 됐나? 네. 자,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칭축. 우리가 일반형에서 대칭축 공식. 자, 이 정도는 쌤이 기억해도 괜찮다 했잖아. 뭐고? y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았을 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라 했잖아. 자, 첫 번째. 그냥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a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분의 b 얼마야? b 자리였는 거 a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 약분하면 그냥 a입니다. 이게 얼마라고? 3. 네, 대칭축 3. 그럼 a는 3. 끝. 아니, 진짜 수학 잘하시네요. 수학 선생님이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를 갖다가 나는 이거를 생각할 만큼의 센스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배운 대로 뭐다? 물단무지성으로 어떻게 하랬노? 완전제곱 묶으라 했잖아. 완전제곱 묶어보자. 이거에 괄호가 있다고 치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가 와야 전개했을 때 ax가 나오겠냐? 마이너스 2ax를 해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 약분해서 a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뭐다? 1차 함계수의 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와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없던 녀석을 갖고 왔으니까 빼줘야 문제에 변화가 없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4는 뭐 원래 갖고 있던 거. 자,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 묶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x-a의 전체 제곱 나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2분의 a 제곱 빼기 4단 말이야. 자, 그럼 얘의 꼭지점은 뭐고? a,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자, 꼭지점을 구해서 꼭지점의 x좌표 이게 뭐라고? 대칭축이라고. 맞지? 꼭지점 x좌표 대칭축이라고 했잖아. 대칭축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니까 a는 뭐? 3. 요렇게 할 수도 있다고. 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아, 나는 이제 뭐고? 역으로 가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야. 그러면 x-3의 제곱으로 시작했네? 그지? 맞지? 그리고 앞에 최고차항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야를 전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뭐 더 있겠지. 그지? 뭐가 더 있을 거야. 됐나? 자, 그럼 어떻게 되노? 야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가. 맞지? 야는 그냥 요것만 전개했단 말이야. 그럼 얼마 되노?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뭐시기 뭐 이랬을 게다 말이야. 근데 뒤에 거 의미 없잖아. 나는 뭐만 확인하면 되는데 a만 확인하면 되잖아. 됐나? 그러니까 이래 하든 지금 쌤이 보여준 것만 해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다양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쉽게 느껴지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답이 풀이 과정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 다양하게 풀락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내가 몰라. 그리고 내가 그걸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그럼 그거보다는 살짝은 비효율적이지만 내가 편한 계산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거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고.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아, 요거보다는 이게 더 쉽구나. 내가 예전에 못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네. 그렇게 깨닫고 더 좋은 방법으로 옮겨가도 괜찮다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맞춰야 될까 아이가. 맞추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 시간 조금은 걸리더라도 일단 맞춰야 될까 아이가.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살을 붙여가는 겁니다. 아,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가 빙시같이 이래 했는데 이게 더 쉽네? 그럼 그때 가서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앞으로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지? 계속 자꾸 쌓아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은서야, 노력을 좀 합시다. 집에 가서 복습도 좀 하고, 자꾸 어렵다 하고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안 늘어나. 자꾸 해야 돼.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실력 늘지 싶지만 어느새 야곱야곱 쌓여간다. 공부, 특히나 수학 공부는 한순간에 막 이렇게 표시가 안 나. 처음에 바닥 다지는 과정이 꽤 길게 필요해.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학 공부가. 그래서 이 버티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다른 공부는 내가 시간 쓰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잠잠 오른지 안 오른지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하는 순간 갑자기 쑥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여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짧게 6개월. 진짜 짧은 애들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걸 버텨야 돼. 버티면서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멍난 것들을 메워야 비로소 표가 나기 시작하는 게 수학이야. 구멍난 과정을 다 안 메우면 표가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싶은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표가 확 납니다. 쌤은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 큰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흙을 한 삽, 두 삽 쌓습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흙이 쌓인다 해가지고 여기가 도로가 통행이 가능하냐고?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이게 차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 이걸 메워야지 이게 통과가 되지. 조금만 구멍 난 애들은 금방 조금만 채우면 가능하다고. 근데 이만큼 있으니까 요매 내가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이만큼 딱 돼야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구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오래 걸립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내가 어디에 구멍 났는지 언제부터 구멍 났는지 그것도 먼저 찾아야 되고, 와 내가 지금 초등학교 과정이 안 되나? 중1이 안 되나? 중2가 안 되나? 아니면 전부 다 안 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다 구멍을 메웠을 때 비로소 내가 수학 실력이 붙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수학 공부는 꾸준히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래.
특히나 고등 가가지고 수학 공부한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하는 애들 아니면 수학 갑자기 뭐 7등급, 8등급 하다가 막 1등급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어설프게 노력하면 내 수학 성적 잘 안 올라갑니다. 알겠나? 진짜 약 물고 해야 된다, 문수야. 진짜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라, 알았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요. 194쪽까지 하시고 우리 RPM 또 2차 함수 그래프 요 진도 나간 부분 앞까지는 다 풀어서 오세요. 알겠죠? 최대한 다 풀어라.